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프랑스 지부가 카롤린느 포스텔 비네라는 프랑스의 한 일본학 학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수교 150주년 학술 행사를 사사카와 재단이 후원했는데 프랑스 외무부가 공동 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프랑스 학계는 A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프랑스 외무부가 참여를 철회하자 사사카와 재단은 이 성명을 주도한 카롤린느 박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몇 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프랑스 법원이 이 소를 기각한 후 비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의 책무는 두 가지다. 성실한 감시자 그리고 용감한 고발자.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 대학에 사사카와 재단의 연구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민 지배를 당한 한국이 일본 극우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사사카와 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매우 의외다. 그런 대학 중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기금의 유럽 유입에 찬성했고 그 기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 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유석준 교수입니다. 최근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극우에 대해 유 교수는 2006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우는 테러하는 안종근 같은 사람이다.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이 되는 발언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힘들다고는 말 때문에 더 힘든 건지 여러 차례 하셨죠. 예, 진짜 월요일에서 힘든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명기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요병이 치료됐습니다. 네. 자, 유석준 위원장. 네. 예,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이 사사카 재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정인 특보 사드 발언하고 난리 났을 때 굉장히 공세적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이끌어냈던 마이클 그레이에 대해서 사사카 재단의 어떤 장학생 같은 친일 성향 인사다. 네, 펀딩 받는다는 식의 말씀하셨죠. 했던 그 사사카 재단입니다. 예.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근데 이 설립자는 이제 사망했고, A급 전범. 지금은 그 아들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세대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 생각나세요? 네, 알죠. 한참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곤란하다.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직원주기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그 단체죠. 일본 위안부는 공창이다. 뭐 난징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의 새영모를 이 사사카와 아들 세대가 후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새영모하고 류 위원장이 활동했던 뉴라이트는 굉장히 양 혹은 뭐 볼트노트처럼 합이 착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영모는 일본 식민 지배가 가해자만 한 건 아니다. 가해자 역할만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뉴라이트는 조선이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 됐다. 합이 맞는 주장이죠 서로. 예. 이 계열 학자들이 또 국정교과서도 찬성한 겁니다. 유석준 그렇죠. 위원장도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교수 모임 일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모임을 후원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최근에 히트입니다. 히트.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발 속보가 떴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구석에 있었을까요? 네, 구석 캐비넷에 있었다라는 거죠. 뒤늦게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 때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배치하기 전에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그 얘기는 좀 자세히 이 가능하냐고 도대체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 거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료입니다. 삼성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펜으로 쓴 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경영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펜으로 쓴 걸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하기 전에 회의 참석에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회의에서 회의 과정에 오간 이야기를 정리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그게 작성된 시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기 직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때고요. 또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독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이게 청와대가 기회로 활용할 게 뭐가 있죠?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특정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 승계 구도가 가장 필요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정수석이 그 작성해야 하는 문건이 맞는지 혹은 업무 영역이 맞는지는 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조홍천 의원하고 얘기 나눠보겠고. 네, 정청래 의원. 조홍천 의원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홍천이라고 했고요. 예. 김현지 기자가 잘못한 거예요. 예. 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또 이틀 동안 비서실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 등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석실, 비서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시작한 거죠. 보물찾기. 이 청와대 내 이 경내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도대체 이게 그렇게 보물찾기 할 정도로 꼬불꼬불 이 이상하네요, 그죠? 네, 허가받지 않은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저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들이 몇 달이나 있다가 더군다나 완전히 다 삭제하고 다 뭐랍니까 그거 문서 파쇄기. 디가우징. 디가우징은 이제 전산 장비를 못 쓰게 한 것이고 이런 종이 파일들은 다 파쇄기로 파쇄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 당연히 했었는데 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자, 이 얘기는 어쨌든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무한 적이 있는 분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네. 캐비넷을 안 열어보고 나왔을까요? 자기 캐비넷인데 희한하네요. 네, 뭐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대다수 열어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던 구역이 있으면 이번에 조사해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참. 어쨌든 이런 걸 득템이라고 하죠. 득템. 보물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윤아 씨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가 한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언급한 겁니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장시호가 숨겼다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뭔가 연루됐을 거라고. 사실 장시호 씨가 검찰 협조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뉴스 처음 나왔을 연초에도 이건 돈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맡긴 뭐 처리를 부탁한 어떤 자금을 최순실 씨가 오래 감옥에 있고 본인은 빨리 나가면 본인이 챙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잖아요. 네, 검찰에서 직접 한 진술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엄마 비자금을 언니가 숨겼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 사촌 언니가 숨겼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에게 우리 세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성할 이유가 뭐냐.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자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을 달라.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살모사라고 엄마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이죠. 살모사라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시호 씨하고 꿍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되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 돈은 장시호에게 가 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 사이를 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장시호 씨한테 가서 따지니까 장시호 씨 무슨 소리야 나는 없다. 예. 결국 검찰에서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장시호 씨가 실제 네. 돈이 있던 혹은 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당연히 없다고 했겠죠. 예. 그러자 이제 정유라 씨는 검찰에 가서 특검에 가서 꼬질른 거죠. 돈이 저기 있다는데요? 라고. 아, 재밌습니다. 뭔가 돈이 연결됐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비자금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만난 자리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삼성동 2층 집에 현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동 2층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예, 사저를 의미하는 거로. 그 집 2층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어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장시호 씨가 최소 수억 원의 큰 돈이라고 했는데 수억 원을 어떻게 평생 이 가족의 씀씀이로 뭐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최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고 어디 갔냐고요. 이 금고는 어디 갔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예? 네, 삼성동 집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사가 있기 때문에요. 묘연한 게 맞습니다. 이사를 급히 간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 가는 핑계로 이 금고를 처리하는 게 아닌가. 여하간 지금 이제 서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장시호 씨는 정유라 씨를 끌어들여서 그 돈을 추가로 어떻게 추가든 혹은 뭐 돈을 좀 챙겨볼까. 정유라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는 둘을 이간질하려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장시호 씨한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버뮤다 삼각지대 버금가는 지금 돈바다 삼각지대가 어디 갔죠, 근데 그 돈은? 예. 네, 물론 검찰에서 장시호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았으면 진즉에 말했다면서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잘 숨겼다는 얘기고요. 예. 하지만 대질 조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 정유라 씨 사이예요. 자, 어쨌든 돈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이걸 두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는 보쌈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납치해 갔다는 금요일에 거죠. 그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보쌈 증인. 그러면서 CCTV를 공개했어요. 저는 이 CCTV를 왜 공개했는지 몰라. 보쌈이라고 하려면 그 탄 차로부터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CCTV를 보면 그 차를 향해 달려가요. 이걸 왜 공개했나 몰라요. 심지어 신분증 놔두고 하다라고 해서요. 다시 돌아갔다가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쌈이면 차로부터 도망가야죠. 차를 향해 달려가는 CCTV를 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합니다. 전부 다 변호인도 이상하고 CCTV를 왜 놨는지. CCTV는 차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정유라 씨가 보쌈을 당하려고. 예. 화면상으로는 납치가 아니라 일종의 증인보호 요청을 한 걸로. 예, 실제로 본인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연락해서요. CCTV를 삭제해야죠. 이건 검찰이 내놓을 CCTV죠. 자, 봐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달려왔다고. 아주 재밌습니다. 코미디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주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발가락을 다쳤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목발이나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샌들을 신었는데 수감 이후에 한결같이 신던 7cm 구두는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추억 뉴스는 참 여러 가지로 웃깁니다.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 찧어서 걸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수차례. 신발만 가난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 이건 안 나온 진짜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프실 예정이라고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다른 걸로 못 아프시고 게다가 그 안에 의무실이 있단 말이죠. 예. 마음대로 몸 많이 아플 수는 없잖아요. 자, 어쨌든 샌달물 갖고 시는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덩어리 무기 체계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헬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부실한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창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산비리인데 방산비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이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웠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도시락을 같이 먹는다고 반드시 가까운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곁에 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인연으로 별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청장이 됐죠. 근데 지금 감사원 결과로는 부실한 상태의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훨씬 피부를 느낄 텐데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예, 안보에 있어서는 뭐 남녀 모두 안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사병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지급되는 무기라는 게 6.25 당시에 무기 아유 정말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거 화가 나요. 이런 거는 야 여기다가 돈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예, 군 사병들의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예.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7,530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올라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가 오르는데 460여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의 진척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16.4% 인상하고 그리고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러니까 5년 지금까지 5년이었단 말이죠. 예, 건물주가 계약갱신 청구권. 예. 이게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뭐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보통 1, 2년 내에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고 이제 알려져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면 5년이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건물주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컷 그 자리에서 뭐랄까 땅값도 올려놓고 장사도 어느 궤도에 올랐는데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는군요. 예. 일 참 빨리 합니다. 이 정부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예결위가 오늘도 소위를 개최한 뒤 내일 전체 회의를 의결을 거치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될 거였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어쨌든 이 문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문건 발견 사건? 예. 문건 발견 사건. 득템이라고 말씀하셨죠. 득템, 예. 문건 득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야당 공세도 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예. 뭐냐면은 11일간 함구하다 발표했다. 이게 현재 공세의 포인트거든요. 네, 3일에 발견했다고 했기 예. 때문입니다. 3일에 발견했는데 14일에 발표했으니까 11일날 함구하다가 발표했다. 이건 뭐 조선일보도 이 타이틀로 11일간 함구하다 발표. 그리고 조선일보 제목과 자유한국당 논평이 똑같아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몹시 영리하지 않은 공세라고 보는 것이 물론 300건이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대응했는데. 네, 그 사이 또 순방도 있었고요. 예. 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심된다고 공격을 하려면 의심된다고 했을 때 뭐가 의심된다 이렇게 머리에 또 올라야 되잖아요. 11일간 11주나 11개월이 아니잖아요. 뭐가 의심되는 거지? 이게 안 떠오른단 말이죠. 안 떠오르면 이게 영리하지 않은 허공에다 때리는 공세예요. 더군다나 사실은 11일 걸려면 이재용 부회장 결심이 8월이에요. 8월 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너무 서둘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죠. 오히려 너무 빨리 공개했다고 비판을 해야 그나마 가게 쓰는데 지금은 어디다 때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예.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라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11일간이나 함구하다 할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예, 그렇죠. 급하게 8월 초에 영향을 미치려고 빨리 발표했다고 해야 되는데 검토도 안 끝내고 이게 앞뒤가 사마띠 아니하는. 어쨌든 한 달 가까이 지금 보수매체가 이렇게 공세를 여러 가지로 취하는데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예전에는 사설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영향이 없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했던 그 사사카 재단입니다. 예.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근데 이 설립자는 이제 사망했고, A급 전범. 지금은 그 아들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세대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 생각나세요? 네, 알죠. 한참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곤란하다.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한참. 직원주기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그 단체죠. 일본 위안부는 공창이다. 뭐 난징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영모의 새영모를 이 사사카와 아들 세대가 후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새영모하고 류 위원장이 활동했던 뉴라이트는 굉장히 양 혹은 뭐 볼트노트처럼 합이 착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영모는 일본 식민 지배가 가해자만 한 건 아니다. 가해자 역할만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뉴라이트는 조선이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됐다. 합이 맞는 주장이죠 서로. 예. 이 계열 학자들이 또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펜으로 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경영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펜으로 쓴 걸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하기 전에 회의 참석에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회의에서 회의 과정에 오간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그게 작성된 시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기 직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때고요. 또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독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이게 청와대가 기회로 활용할 게 뭐가 있죠?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특정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 이상한 질문이에요. 네, 승계 구도가 가장 필요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또 국정교과서도 찬성한 겁니다. 유석춘 그렇죠. 위원장도 국정교과서 지지하는 교수 모임 일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혹은 모임을 후원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카와 재단 최근에 히트입니다. 히트.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발 속보가 떴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달 동안이나 구석에 있었을까요? 네, 구석 캐비넷에 있었다라는 거죠. 뒤늦게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 때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배치하기 전에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그 얘기는 좀 자세히 이 가능하냐고 도대체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 거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료입니다. 유석준 교수입니다. 최근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극우에 대해 유 교수는 2006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극우는 테러하는 안종훈 같은 사람이다. 유 교수가 극우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이 되는 발언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은 힘들다고는 말 때문에 더 힘든 건지. 여러 차례 하셨죠. 예. 진짜 월요일이라서 힘든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일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명기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월요병이 치료됐습니다. 네. 자, 유석준 위원장. 네. 예,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이 사사카 재단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정인 특보 사드 발언하고 난리 났을 때 굉장히 공세적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이끌어냈던 마이클 그레이에 대해서 사사카 재단의 어떤 장학생 같은 친일 성향 인사다. 네, 펀딩 받는다는.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프랑스 지부가 카롤린느 포스텔 비네라는 프랑스의 한 일본학 학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수교 150주년 학술 행사를 사사카와 재단이 후원했는데 프랑스 외무부가 공동 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프랑스 학계는 A급 전범이 설립한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결국 프랑스 외무부가 참여를 철회하자 사사카와 재단은 이 성명을 주도한 카롤린느 박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몇 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프랑스 법원이 이 소를 기각한 후 비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의 책무는 두 가지다. 성실한 감시자 그리고 용감한 고발자.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대학에 사사카와 재단의 연구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이 일본 극우의 과거사 왜곡을 뒷받침하는 사사카와 재단에 관대하다는 점은 매우 의외다. 그런 대학 중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기금의 유럽 유입에 찬성했고 그 기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 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